시간에 데이비드 애들러의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소개해 주셨어요.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지난 2006년, 7년, 8년, 이 3년에 걸쳐서 발생했었던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버블, 그리고 그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태들을 다룬 청문회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며 인간이 언제나 냉정을 가지는 그런 짐승 또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특히 투자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게 될 때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이 도취 상태에 빠진다. 그럴 때 정부가 규제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네. 특히 더 나가서 이런 마약에 도취된 것 같은 인간의 심리, 어떻게 본다면 이제 몰려다니는, 그죠? 저희들끼리 이야기한다면 뭐 양떼 행동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양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어떤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가. 결국 그게 가치 투자가 시장에서 이기는 이유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큰 수익을 주지 않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싸게 거래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는데 굉장히 하락할 것 같고 가치는 있지만 추문이나 악재 때문에 하락할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지나고 보면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과신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사서 금방 올라갈 것 같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시장의 사람들의 심리,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인기 주식을 좋아하는 데 비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이런 측면들, 특히 가치주라든가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지나고 보면 안전한 선택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눈을 돌리기 어려웠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양땡동. 지금 증시에 양떼들이 좀 몰려들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양땡동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증시를 좀. 설명에 한번 가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칵테일 파티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피터린치예요. 칵테일 파티 할 때 이제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요새 증권사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던 분들이 최근에는 증권사 다니세요. 요새 주식시장 좋은데 예전보다 좋아졌나요?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요. 아직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이나 4단계인가요? 피터린치의 4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한테 투자자들이 아니 뭐 그렇게 재미없는 종목 들고 계세요? 라면서 아니 저기 모르세요? 저 지금 이미 벌써 한 70% 올랐는데 뭐 이런. 그런 거 가르치는 상태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심들은 꽤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부가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종목을 설명할 때쯤이면 피터 린치의 설명대로라면 그때 이제 고점입니다. 그때 이제 도망가야 할 시점입니다. 자, 주식도 주식이지만 오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뭐 뜨겁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터 린치의 4단계에 좀 접어드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물론 이게 4단계가 몇 년간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갔었기 때문에 이게 뭐 고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감히 주저넘은 설명일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많이 뜨거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최근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사님 주식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받고 오늘 준비한 서적이 바로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저자 박원박 박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뉴스나 이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부동산 평론가이시죠? 지금 이제 국민은행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서 한 대목을 오늘 이 책을 왜 제가 좀 추천하는지를 지금 소개하는 대목 읽으면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원칙의 그 서두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던 지난 겨울 모처럼 저녁을 함께했던 대학 선배가 대뜸 상가 이야기를 꺼냈다. 증권사의 아주 큰 점포 중에 이제 PB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액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에서 또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 PB 센터 또는 PB 점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이시면 거의 뭐 엄청 높으신 분이고 나이도 많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네. 이분이 주식이 아니라 더군다나 작년 연말 올해 초면 이거 정말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쌈짓돈이라면 모를까 목돈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퇴직 하시니까 네. 목돈 대부분을 변동성이 큰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하긴 불안하다 라면서 상가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 말을 듣고 박원갑 박사가 아주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세상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되는 네. 분이 나이 들어 이렇게 약해지다니 하며 돌아오다가 자연스러운 귀결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는 수익도 낮고 네.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마음은 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네. 이분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의 원칙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가의 등락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가 50%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 허공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자산처럼 느껴진다면 반대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 땅을 깔고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환금성이지만 그러니까 참 매매하기 어렵지만 네. 재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전략도 어울리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 박원갑 박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면 네. 7.5%. 와, 주식시장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연환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환산 복리 수익률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평균 정도만 투자했어도 7.5%. 매년 7.5% 오른다 이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뭐 이렇게 단리 수익률이 아니고 복리 수익률이라는 네, 게 더 매력적이죠. 네.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받으셨다면 10% 가까운 수익이 그러겠네요. 났다라는 네. 그런 놀라운 수익률인데 네. 아파트는 4.5%에 불과합니다. 와, 대박 났다. 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만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이렇게 평균 살펴보면 네. 수익률 생각밖에 별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갑 박사가 나이 드신 선배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부동산은 한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분에게 투자를 권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바로 뭐냐 하면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만든다. 네. 이 대목에서 이 책이 저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된다. 이게 부동산이 유동성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네. 하면 그 이코노미스트, 세계적인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부동산 그 항목을 딱 가면요. 로케이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모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다 제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네.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야 거래가 가능하지 네. 주식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이거 꼼짝달싹 못하는 자산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회수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이분이 글을 쓸 때는 집에 감옥을 설치한다는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감옥을 갖고 있고요. 그 감옥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모님이 갖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원고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쇠를 채워놓고 반만 안에다 주신다는 이야기를. 아마 나가서 술 드실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책이 벽오금악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군대에서 읽은 책입니다. 벽오금악도. 예. 예전에 나온 책이라서 저도 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읽은 책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철창 감옥은 나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자기 구속장치인데 이 부동산이 그런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 투자의 성과는 주식이 월등하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눈앞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유동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몇 배 오르고 10배 올랐네, 20배 올랐네 하는 주식들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나도 저런 대박의 수익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시장에서 잊혀진 주식들이 높은 성과를 올린다 그러지만 그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니 자기가 스스로 답답해 보이고 네. 힘들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 못하게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의 3대 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 유동성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뛰어난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못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갈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오래 투자한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부자가 많나? 이론적으로는 주식 투자자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부를 쌓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거 정말 역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바로 뭐냐 하면
적극적인 사람은 부동산이 낫고 반대로 진득한 사람은 주식이 낫다라는 이런 투자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이 부동산 관련 책을 읽으면서 네. 어느 그 지역이 유망한가 이걸 정보를 얻으려고 읽었다가 네. 내 성격은 이 어떤 자산이 더 맞는가에 대해서 이 네. 교훈을 얻는 재미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주식 사면 돈 벌입니다. 어느 아파트 사면 돈 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네. 절대 전문가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네. 피터 린치도 모를 거고 조지 소로스도 모를 겁니다. 자, 정리하면 네. 부동산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석 달 만에 샀다가 다시 팔고 또 2달 있다가 또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이 비싸고요. 뭐 취등록세며 뭐 2% 이상 뭐 보통 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통계적으로는 분명 더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딱 사놓고 딱 서랍에 넣어놓고 잊어버려. 나는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주식을 사놓고 안 들여다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장기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오히려 주식 산 그날부터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기 투자만이 답인데 부동산은 사놓고 뭐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가 될 수? 보통 우리가 뭐 집 많아봤자 한 채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책과 네. 연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또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같은 다양한 주식시장에 관련된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의 대가들이 내재 가치가 좋은 그러니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좋은 주식을 잡아서 오래 보유하라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가르침 실행에 옮겨서 돈 번 사람들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만 10년 동안 주식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20%더라. 네. 끔찍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연평균 7.5% 오르는 시장인데 개인들이 투자한 주식들은 왜 그럴까? 이게 진득하게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너무 자주 매매하다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 잘 하셨지만 이 매매 규모가 너무 커요. 그죠? 몇 억씩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10억도 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특정 시점에 딱 만나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죠. 거기다 세금에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일몰된다라는 것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또 여기 세금까지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 아직 세금 안 붙는데 부동산 매매에서 돈을 벌게 되면 거기 매매 과세까지 이제 붙게 된다라는. 네, 부동산은 양도 차익에 엄격하게 과세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주식이야 매매 수수료도 얼마 안 됩니다만 부동산은 아시는 것처럼 이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또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이사를 하려면 그 이삿짐 관련돼서 가구들도 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 사정이 이렇다 보면 버은갑 박사의 이야기는 아주 간명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 자주자주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 오히려 나은 거 아니에요? 즉 아까 그 은퇴하신다는 선배님이 그런 성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즉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몸담았고 프로로 살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시는 분의 자기 재테크는 거꾸로 부동산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이 역발상이랄까 패러독스를 듣게 되는 대목을 보면서 이제는 뭐 이 책이 뭐 이것만으로 다 끝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 뛰어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가짐인 거고 정보를 대하는 자신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데 참 도움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래 사놓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어떤 종목을 사요라고 하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에너지 쪽이다, 뭐 전자 쪽이다, 뭐 삼성그룹 관련 주식이다, 현대그룹 관련 다 ETF로 묶여 있단 말이죠. 가서 그냥 수수료도 없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 ETF 상품의 굉장한 장점이죠. 근데 제가 아시는 그 투자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ETF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두고 자문사에 맡긴다. 자문사에 맡겨놓으면
이게 사실은 뭘 투자했는지도 잘 모르고 1년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또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마음 아픈 현실을 네. 오늘 팩트 폭력을 하셨습니다. 네. ETF라는 게 정말 간편하고 금융당국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렇게 좋은 시스템도 내 손에 들어있으면 자꾸 들여다보고 한 2% 오르면 팔고 싶거든요. 팔기 쉽거든요. 단추 하나 누르면 팔게 되거든요. 2%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되는데 마무리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소개한 책 제목 한 번 더 소개하자면 네.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이고요. 네. 직접적으로 부동산에서 돈 버는 방법은 사실 가르쳐주지 않았죠. 네. 그러나 대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너무 뜨거워서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책으로 좀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정말 진지하게 지금 이 기회이고 또 좋은 부동산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투자 원칙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